나오는데 이제 해독을 하세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나는 못 굽는데요. 나는 씹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는 그거는 못해. 그런데 저는 이럴 때 비유를 들어주는 게 아가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씹어 먹나요? 아가들은 분유를 먹는데 왜 잘할까요? 사실 저는 이런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씹는 거하고는 사실은 영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씹어서 넘기는 건 하나의 그냥 자극일 뿐이지 내가 먹어서 씹고 위산이 녹여내서 소장으로 보낼 때는 거의 이런 죽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동식을 먹어도 내 몸은 그대로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동식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내 몸은 에너지를 더 비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독을 할 때 이제 5일에서 7일 정도는 가급적이면 유동식을 먹으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해독하는데 좀 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독을 할 때 이제 지켜야 하는 것들 중에는 이 해독 모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간 텀을 두고서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식습관을 교정할 수 있고 또 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4시간, 4시간, 12시간을 지켜라.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의 단식 시간은 사실 16시간이에요. 그래서 1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너는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거긴 한데, 일반적인 이제 아직까지 밝혀진 거로는 12시간 이상의 공복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가 4시간, 아침을 먹고에 4시간 동안 쉬고, 또 점심에서 저녁을 먹기 전에 4시간을 쉬고, 마지막 식사로부터 이제 다음 시간 12시간까지 내 몸을 온전히 쉬게 해줬을 때, 내 몸은 해독에 더 집중을 내 몸에 이런 재생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독을 하게 되면은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3일 동안은 이런 해독을 3일 동안은 반드시 이 책은 유동식을 하라고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유동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뭐냐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자꾸 여기저기 만들어내다 보면은 이제 당뇨 같은 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식을 제때 먹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때 해서 헛된 배고픔을 가지지 않게 해주는 거고 또 이제 나머지 4일에서는 케톤 저항성을 이제 길러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해독을 시작하면 3가지 모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책을 좀 캡처를 떠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몸은 이제 이런 클린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3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음식에서 이제 이런 술이나 약물 같은 거를 이제 덜 먹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해독 단계인데 이때 내 조직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좀 빼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내 조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빼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제 2번째 단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냥 간의 해독이에요. 간의 해독은 이렇게 나온 독소가 지용성 독소가 이렇게 수용성 독소로 녹여 나와서 이제 나중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때는 내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이런 항산화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레니움 그리고 이제 코큐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는 영양제로 섭취를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는 노폐물의 배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통해서 나아갈 때 또 신장도 한 번 더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장 사이사이 장은 사실은 수도 그 파이프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독소가 나갈 거라고 하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는 이 장 사이에 있는 때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청소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압이 이제 그냥 바가지 물로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런 타일이나 아니면은 수도관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나가지 않거든요. 물을 아무리 내보내도. 그런데 만약에 수세미나 이런 솔 같은 걸로 문지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식이섬유가 내 몸에 이런 수세미, 내 몸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긁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 해독을 할 때는 반드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독을 할 때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책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해독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장에 이런 것들을 그냥 쌓여있는 보여지는 숙변들만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굶기만 해도 일단 체중 변화는 생기기는 하지만, 아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간의 해독이나 아니면 조직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는 보면 절식, 야채, 그리고 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그런 책도 보면 엄청난 음식을 먹게끔 돼요. 뭐 야채라던가 과일이라던가 뭐 곡류라던가.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주부지만 장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껴서 사실 그런 책을 보면서 더욱 유산화를 간단하게 먹는 게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먹고 영양제 반찬으로 먹고, 진짜 편하지 않나. 오히려 더 이런 그런 다른 영양제 같은 걸 챙겨 먹으라는 책들을 보면서 정말 유산화의 이런 클린 프로그램 정말 간단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 특히 여기도 보면은, 이 책도 보면은 뭐 이거저거 챙겨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셀레늄, 예를 들어서 브라질 너트 먹어라. 그러면은 헬스템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해독을 해야만 내 몸이 다시 한번 자가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게 이제 다시 재판된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 부분쯤에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해독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왜 그분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라. 젊고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기 위해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기나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가 치유력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전 반응은 부작용과 다르다. 한 1, 2틀이 있으면 사라진다. 참지 말고 비타민 메가도스나 천연 소염제로 극복을 해라.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일단 멈추고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장의 중요성과 장 해독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알려주고, 비만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거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3주 이상, 3개월 이상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사업을 꽤 하면서 해독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질병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해라. 그리고 만성 증상이 있는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을 해라. 사실 너무 자주 하면 권태롭다. 제가 이건 동의하거든요. 제가 3개월 만에 다시 했더니 굉장히 피곤하고 사실 큰 효과를 못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클린을 해라. 그러면 내 소화기가 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둔한 느낌이 됐을 때도 하루 클린을 하고 배변 원활을 위해서 정기적인 해독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해독을 정말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리라는 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끗이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남자들을 정말로 해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하고서 처음으로 해독을 했는데 피부가 정말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본인도, 아니, 저 정말 이렇게 5년 동안 피부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달라져서 처음 봤거든요. 뱀 피부였는데 그게 정말 깨끗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피부 이런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없고, 정말 내 몸이 자연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오늘 제가 생각나는 멘트 중에 하나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 당신이 이렇게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무슨 암이냐, 이렇게 막 질병을 나누는데 그 책에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했거든요. 세포가 아프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정말 맞다. 우리가 세포가 어디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이런 균형,
어떻게 보면 나의 건강의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의 그 건강의 임계점, 내 세포가 아프지 않는 그 선까지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강하세요 이런 말보다 해독하세요 이런 말을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미남 네, 실버님의 해독의 중요성, 해독의 필요성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 오미남 실버님께서 우리 유산화 해독의 1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1단계에 대해서 네. 잠깐만요. 이거 PPT 보여드려야 되나요? 편하신 대로 설명으로 하셔도 좋고요. PPT 보여주셔도 좋고요. 잠깐만요. 이게 소리가 저만 들리니까 되게 적막해요. 다른 사람 목소리는 안 들리고. 음, 자, 여기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유산화 해독 프로그램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일단 유산화는 기본적으로 어, 음식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뉴트리밀이 있고요. 뉴트리밀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가 있고 15g의 단백질과 9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하고의 가장 큰 차별점은 첫 번째는 칼로리, WHO에서 지정하는 한 끼 식사로 인정할 수 있는 칼로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서 한 끼 3스푼을 먹었을 때 235칼로리를 먹어요. 보통 H사 같은 경우에 물에 탔을 경우에 90칼로리거든요. 그럼 우유에 타도 200칼로리가 겨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내 몸은 굶주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요가 와요. 그래서 이런 가장 큰 칼로리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칼로리를 높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고급의 그런 전공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5g의 단백질은 있는데 사실은 WH 권고나 이런 시중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이제 9g 이상의 단백질을 추천을 하는데 사실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도 4g 정도를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그런 쉐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최근에 제가 상담한 경우에는 어떤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절대 새끼를 먹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음, 그만큼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쉐이크들이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뉴트리밀에는 새끼를 먹어도 된다라고 써 있는 거를 강조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밀을 식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먹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장 해독을 위해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좀 먹기 위해서 식사 전 30분 전에 유산화에서는 화이버즈라는 식이섬유를 한 번 더 물 350 정도에 타서 드시게 되면은 공복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식전에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장에 이런 자극을 줘서 장이 좀 깨어나는 효과를 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는 헬스팩을 아침, 저녁에 드셔주시면 되고, 오메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메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제 녹여낼 수 있다는 것과 지방의 재흡수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먹으면 사실 공복감을 좀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를 몇끼 4알에서 12알 정도까지 드시면 돼요. 왜냐면 메가요법으로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먹어야 되는 그런 용법에 거의 두세 배로 그냥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프라바놀 C300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이 포도씨 비타민이 포도씨 추출물이 비타민 C랑 만났을 때는 20배 효과, 비타민 E랑 만났을 때는 50배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바놀 C300을 먹으면서 내 몸에 있는 염증이라던가 이런 항알러지성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해독의 3단계에서 중요했던 그런 간 해독이 있었는데 헤파실이라고 하는 제품을 추천하면서 간 해독을 할 수가 있고요.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지칠 수 있는데, 좀 높은 에너지, 내 몸이 저절로 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알로엔즈 같은 경우는 침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효소부터 뭐 췌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6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해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각 개인들이 좀 요구하는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사실 상담을 하실 때 반드시 좀 그분이 그냥 세끼 챙겨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분의 생활 패턴을 조금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했던 분은 아침이 시작 시간이 5시, 6시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6시간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시간, 4시간, 12시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독을 보내드릴 때 멘트 같은 거를 손으로 적어드려요. 물론 종이로 적어드릴 때도 있는데요. 손으로 적어드릴 때 훨씬 좀 효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해독하시면서 물을 어떻게 또 드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을 그냥 뭐 2리터 드세요, 3리터 드세요, 이런 것보다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그 영양제의 역점을 좀 느끼신다, 그럼 약간 미지근한 물에 드시라고 한다던가, 화이버지가 좀 싫다 이런 분들은 뭐 차갑게, 뭐 빠르게 드시라던가 해서 그런 좀 디테일한 상담을 하시는 게 이제 드실 때 조금 더 도움이